이에 13일에 이어서 지금 14일까지, 오늘까지도 지금 비트코인이 연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4개 연속의 음봉이 나왔을 때는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때와는 조금 다른 게 음봉의 크기가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일봉 상황으로는 아래 꼬리도 엄청나게 조금 달린 모습.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번 더 털고 올라갈 텐데 이때가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말 랠리를 준비할 그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털어내고 그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으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내려가는 관점으로 보시더라도 어디까지 내려갈지 그거를 미리 알아둔 다음에 밑에 이 지표를 보시면 아직도 털어낼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이거 다 털어내고 들어 올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가 될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90K도 깰지 제가 오늘 속 시원하게 한번 말씀드릴 텐데 또다시 이 거짓 반등이 나온다면 속지 마시고 정말 진짜 반등, 진짜 상승이 나올 때 그때를 잘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 채널과 함께 어디 가격을 지켜줘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좀 빠지고 올라갈지 오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11월 14일 오후 9시 이 정도쯤을 가리키고 있는데 요즘에 제가 10년치 노하우들을 계속 영상에서 풀어드리고 있다 보니까 제 영상을 꾸준히 챙겨보신다면 이 노하우를 뭐 한 달, 두 달, 뭐 이 안에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 하나하나씩 다 풀어드릴 테니까 영상에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붕괴한 직후에 롱 포지션이 11일에 최대 청산치가 나왔다고 하죠. 아무래도 오늘 더 나올 것 같아요.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약세장에 진입한 상황이긴 한데 이 내용까지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자, 10월 고점 대비해서 20% 폭락, 패닉이다. 게다가 90K, 95K까지 풋옵션 거래가 급증했다라고 하는데 참 웃긴 게 예전에는 나스닥 아니면 뭐 다우산업, S&P 500하고 오를 때에는 같이 오르고 내릴 때에는 같이 내렸는데 요즘에는 디커플링된 현상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미국 증시가 오르더라도 코인 시장은 내리고 있었어요. 자, 게다가 어저께 미국 시장은 상당히 많이 빠지고 우리 국내 시장도 좀 많이 빠졌거든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그런데 이 주식 시장에 몰렸던 돈들이 코인 시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시 코인 시장에만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코인 시장에 새로운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 이게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게다가 여기 보시듯이 풋옵션 거래 급증이라는 건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물 투자만 하시는 분들은 차트만 볼 게 아니라 이런 것들 보시면서 어디까지 빠질지 이런 것들을 알아두신 다음에 디커플링된 현상 흐름도 좀 해소가 되면서 그때 올라갈 때 그때 들어가도 정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시장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11일에 최대 청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강제 청산되는 물량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온체인 데이터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자,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여전히 수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자, 실현 손실은 거의 없는 상태. 이때 좀 많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는 상태죠. 어떤 데이터에서는 최근에 들어왔던 물량들이 94K에서 매수 평단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지금도 94K면 수익이잖아요. 게다가 11월 7일에 3빌리언 지금 이 수치가 10월 달과 유사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매도 압력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한 실현 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바닥 형성에 필요한 이 투매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 손실이 발생해야 이 투매가 발생하게 될 텐데 본전이고 수익이면 투매가 나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자, 어제 나왔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365일선 이동평균선이죠. 자, 이전에도 여기서 지지받고 신고가를 한번 썼고 그 이후에 밀리면서 돌파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전에도 여기서 지지를 받다가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매도 압력이 너무나도 커졌기 때문에 이게 101K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 지지를 받고 들어 올렸어야 됐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탈했으니까 다시 한번 지지되는 모습까지 보여줘야 진짜 반등과 진짜 상승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연준 금리가 5대 5인 상황이에요. 동결을 할지 금리를 낮출지 이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텐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하나 말씀드릴 때 이 밑에 있는 LSR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거짓 반등과 거짓 상승에 속지 말자라고 했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제 영상에서. 그래서 제가 예상되는 흐름이 이런 흐름인데 여기까지는 빠져줘야 그나마 개미들이 다 털려 나가고 롱 물량들도 다 털려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저도 지금 비트코인과 리플을 숏을 잡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구독자분들에게도 이 타점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 물량도 다 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비중이 막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2만 달러 정도의 수익이면 나쁘지 않은 수익이죠. 물론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따라 사진 마시고 오늘 관점, 뭐 리플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비트코인 관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 이 LSR 지표가 롱 물량과 숏 물량의 비율인데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롱의 물량이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밑에 보시듯이 이 LSR 지표가 1보다 클 경우에는 롱 물량이 많다는 거고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숏의 물량이 많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기준으로 3.1까지 올라온 모습. 아까 기사로 봤을 땐 롱 물량들이 대거 청산이 됐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롱 물량만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수치값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 해당 수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좀 유사하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지 않나요? 자, 지난 2월 달에 2.9까지 올라왔다가 한번 이 패러렐 채널까지 올랐다가 그 다음에 빼면서 다음 패러렐 여기서 롱 물량이 급증했어요. 그 이후에 이걸 털어내기 위해서 한번 패러렐 채널을 이탈시키고 나서 들어 올렸다는 거. 자, 우리는 벌써 심리적인 지지선 100K까지 이탈하는 모습을 봤고 지금 95K도 간당간당하잖아요. 자, 그 모습은 우리가 예측을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저점을 다지고 나서 올라설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성급하게 롱을 잡지 마시고 뭐 숏도 잡지 마시고 뭐 숏은 잡아도 되겠지만 저는 다 이거 털고 그냥 올릴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땐 최대 91K 이 수준에서 빅롱이 나올 것 같기는 해요. 물론 바로 올라가진 못하더라도 개미들을 털고 들어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10월 17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관세빔 이후에 반등 나왔다가 조금씩 빠지는 모습이다. 그런데 LSR 지표로 봤을 때 최근 하락은 롱 비율이 너무 많아졌다. 이거 털어내려고 한번 반등 보여줬다가 지지라인 무시하고 시원하게 내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0월 17일이면 딱 이때거든요. 자, 이때에도 제가 롱 물량 갑자기 좀 많아졌다. 이거 한번 털어내기 위한 개미 털기 시원하게 나올 거다.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죠. 자, 그리고 11월 4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때에도 LSR 비율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거든요. 이때 오전에 이거 흐름이 심상치 않다라고 하면서 한번 반등 보여주더라도 거짓 반등에 속지 말고 제발 진짜 반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 결과 어땠나요? 11월 4일 이후에 반등은 나왔지만 결국에 거짓 반등의 모습으로 4일 연속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자, 제가 이 LSR 지표를 무조건 맹신하셔라. 이건 아니지만 갑자기 숏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타점도 최고점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고점이 형성되기 전에는 이 LSR 지표가 급격히 낮아지고 저점을 다질 때에는 LSR 지표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는데 이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그 작업이 시작됐다가 올라간다는 거. 이거를 한번 명심해서 앞으로 저점이 잡힐 그런 예상되는 흐름을 제가 계속해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걸 체크하지 마시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 계속해서 염두만 해두시고 제가 정말 저점이 잡힌다 싶으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꾸준하게 챙겨보시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일봉 상황에서는 이 LSR 지표와 이 패러렐 채널을 봤을 때에는 이전의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시점은 딱 91K 정도, 92K 정도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하지만 제가 예상되는 시나리오 어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거 다 이탈됐어요 벌써. 그래서 관점을 조금 바꿔서 제가 오늘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항상 이럴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는 자리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제 관점대로 흘러간다면 그 관점에 맞춰서만 매매하셔도 나쁘지 않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관점. 자, 세 번째 하락 패러렐 상단과 네 번째 상승 패러렐 하단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상승 패러렐 상단은 이 선이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상승 패러렐 하단은 이 선입니다. 자, 차트를 좀 크게 보면 지금 벌써 이 세 번째 하락 패러렐 상단을 이탈한 상황에서 살짝의 저항을 보여준 다음에 내려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상승 패럴의 중심까지 지지를 받다가 이탈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지지를 못 보여준다? 그냥 빅숏 한번 나오겠죠. 툼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제가 말씀드린 90K나 91K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다 보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자, 물론 저도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숏 관점으로 잡고 있는데 어제는 롱 관점을 잡고 있다가 너무 추세가 안 좋아서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저도 숏으로 바꿨습니다. 물론 빅롱이 나올 자리까지는 제가 기다렸다가 롱으로 잡을 예정이고,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하락 패럴의 상단과 네 번째 상승 패럴의 하단을 이용하며 이런 흐름을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벌써 내려올 만치 내려왔는데 이걸 한번 이탈시킬 거예요. 이탈시키고 여기까지 내려왔다라고 해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좀 더 안정적인 자리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이탈시키고 나서 회복을 한번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지지받고 여기 저항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 지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차라리 회복을 하고 들어가는 타점이 상당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왜냐? 저항 맞을 거 저항 맞고 지지받을 거 지지받고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은 게 이런 타점인데, 뭐 어떻게 보면 지금 타점과 유사한 흐름이긴 하지만 한번 투매가 나오면서 우리가 여기서 손실을 볼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타점을 롱 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빠진다면 저도 숏 물량을 정리할 예정으로 보고 있지만, 자,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인다면 94.8K 정도 이 진입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는 1차 TP가 98.6K 정도 딱 이 구간이거든요. 이전에 지지를 한번 보여주면서 매물이 쌓여있는 구간, 이 구간까지 올라온다면 어느 정도의 매물 소화를 하기 위한 개미털기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보니까 1차 TP를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항상 매매를 할 때 어떤 타점에 들어갈까? 어떤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될까? 이런 게 많이 고민이 되시죠. 제가 1차 TP는 좀 말씀은 드리긴 했지만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건 이게 정말 타점이 맞을지, 정말 들어가도 될지, 그리고 손절은 어디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제가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이 보조지표가 상당히 유용한 게 플래그 신호가 두 번 뜨고 딱 셀이나 바이가 뜨거든요. 어떤 신호가 뜰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자, 여기서 플래그 신호가 뜨면 아, 이제 신호가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돼요. 자, 셀 신호가 뜨면 위에는 손절선, 아래에는 익절선이 나오죠. 자, 게다가 익절가에 딱 도달을 하게 되면 타겟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정확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이 보조지표 상으로 제가 구독자분들께 익절가와 손절가를 잡아드렸다는 거 정말 쉽죠. 제가 그래서 이 보조지표도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이 보조지표로 매매를 하실 수 있다면 보조지표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 스터디룸에 입장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타점에서 한번 매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지표 공유받는 방법하고 저도 이렇게 수익을 냈었는데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스터디룸 입장 방법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관점은 빠질 만큼 빠진 다음에 올라올 때의 타점이거든요. 제가 봤을 땐 최대치가 여기긴 하죠. 그런데 여기서 잡아도 너무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조금 안정적인 타점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 가격까지는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잡아놓은 물량도 어느 정도 좀 익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중요한 건 어떤 거죠? 바닥이 잡히고 올라오면 그때 들어가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상되는 흐름, 자, 빠질 만큼 빠진 다음에 이때부터는 사실상 들어가도 되거든요. 최대치가 90K와 92K인데 이 정도 안에서 뭐 고배 레버리지만 아니면 천천히 담아보셔도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나도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하락 패럴의 중심과 세 번째 상승 패럴의 하단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인데 지금보다는 너무 높은 가격이긴 하죠. 그런데 제가 안정적인 타점을 좋아하는 이유가 시장에서 좀 오랫동안 살아남으려면 기다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물론 계속해서 지금 내려가고는 있는데 안정적인 타점은 여기서 뭐 올라가든 빠지든 그런 거 상관없이 여기서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도 여기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야 진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개미들 다 털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맞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번째 상승 패럴의 하단을 좀 맞고 내려갈 거예요. 분명히 이탈되겠죠. 이탈되고 나서 올라선 다음에 이런 타점에 들어가자는 거죠. 자, 제가 좀 잘못 써놨는데 이때는 99K 정도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어떤 타점이냐면 바로 여기죠. 자, 이 타점은 아까 1번 관점에서 이전 매물대 수준까지 이탈됐다가 들어올리면서
다시 여기서 지지받을 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결과로서 보여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관점대로 흘러간다면 그런 타점에서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럴 때에는 바닥이 확인되고 반등이 나올 만치 나온 다음에 진짜 반등이구나 할 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예상되는 진입가가 말씀드린 대로 99K. 자, 이때는 103.4K. 이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90K, 92K까지 빠지고 더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럴 때에는 제가 숏 관점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진입할 수 있을 때는 진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말이죠. 자, 제가 단기적으로는 숏을 보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 빅롱이 오는 자리가 올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제가 뭐 예상되는 시나리오에 맞춰서 움직였을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아요. 이건 뭐 단기적인 타점이 될 수도 있고 장기적인 타점이 될 수도 있는데 단기적인 타점만 봤을 때에는 이런 보조지표를 활용해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자, 제가 이걸 승률을 100%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11월 달에 하루에 한 번꼴로 좀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도 나와서 숏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어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구독자분들께 수익을 챙겨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익절가와 손절가가 딱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괜찮은 타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걸 뭐 100% 믿지는 않아요. 100% 믿지는 않지만 결국에 여러분들께 좋은 수익을 챙겨다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거 보조지표 어떻게 봤나요? 그리고 이 스터디룸. 제가 타점 같은 경우에도 스터디룸에서 모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스터디룸을 통해서 뭐 타점을 받던지 차트 교육을 받던지 여러분들의 선택이긴 하지만 나쁘지 않을 거라 자신합니다. 자, 그래서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링크에서 제 이름, 이무혁 전문가가 체크되어 있는지 보시고 체크가 안 되어 있다면 제 이름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스터디룸 입장하실 분들은 이 첫 번째 거만 입장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 원하시는 거에 맞춰서 눌러주시면 되겠죠. 뭐 알트코인 추천받고 싶다 하시면 이 세 번째 거 체크하시면 되고 제가 뭐 10년치 노하우가 담긴 트레이딩 전자책도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뭐 원하시면은 이것까지 드리도록 할게요. 뭐 이 내용들은 다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뭐 이것만 받고 싶으시다면 이것만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보조지표 단순히 매매 관련된 보조지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스터디룸에서도 모두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모든 것은 이 스터디룸으로 통한다는 거. 자, 그래서요 이게 중복 선택, 복수 선택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 모두 다 체크하셔서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글 폼이 어떻게 작성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제 이름이 안 나온다 싶으시면 지금 화면에 번호가 하나 보이실 텐데 이 화면에 제가 알아보기면 편하게 뭐 스터디룸 입장하고 싶으시면 스터디, 보조지표면 보조 뭐 이런 식으로만 남겨주시면 되니까 편하신 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자, 지금 4일 연속 음봉입니다. 투매가 나오기 좋은 시점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저점까지 이탈시켰기 때문에 한 번에 투매가 나온다면 제가 봤을 땐 90에서 92K 이 정도쯤에서는 바닥이 잡힐 가능성은 높지만 우리가 항상 거짓 반등에 속아서 또다시 롱을 잡다가 손절하지 말고 기다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비중을 담을 자리에서 비중을 담고 그 다음에 반등 한번 나올 때 익절하고 진짜 바닥이 잡힐 때부터 뭐 비중을 많이 들어가서 제대로 된 수익을 챙겨보자. 이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짓 반등에 속지 마시고 진짜 반등이 나올 때 제가 뭐 스터디룸이나 영상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아직도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